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귀국을 하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사상 유례없는 외교 성과를 거뒀다, 국제사회의 극진한 환대와 지지를 받았다, 이런 논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따져보기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E는 교류, N은 관계 정상화, 그리고 D는 아마 비핵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END를 통해서 냉전을 종식하겠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 외교 정책의 큰 기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 언론에 제목을 장식한 것을 보면 좌파 정권의 선전선동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교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수차례 위반해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교류를 첫 번째로 내세운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이 이화영 전 지사가 보낸 800만 불 방식의 교류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화영 전 지사의 대북 송금, 불법 대북 송금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그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거슬러서 우리가 교류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남북 수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뜻합니까?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관계 정상화가 혹시 김정은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따른 남북 관계를 정상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런 뜻이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을 보면 한반도의 영토는 명백히 대한민국과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위헌적 발언입니다. 세 번째, 더 위험하게 짝이 없는 발언이 바로 이 비핵화 발언입니다. 이미 유엔에 가기 전에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한 나라 대통령의 언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건 주한미군 철수, 이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진보 정권이 내어준 재원으로 핵을 고도화시켜서 사실상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 그야말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연설문에 그대로 옮겨서 비현실적인 외교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국제사회에서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엔 연설이 끝나자마자 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언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국민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G7 외교장관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오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G7 외교장관들이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1호기에 타는 순간 여의 대통령도 야의 대통령도 아닌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외교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연설회장에서 본 텅 빈 객석, 초라한 박수 소리가 과연 이 국제사회에 이재명 대통령을 보낸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명백히 보여줘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혼밥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브리핑은 강유정 대변인에게는 맡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